예, 두 남자의 업종 배틀인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업종으로 배틀을 펼칠까요? 먼저 업종을 공개합니다. 예, 고강현 운용역의 제지업종, 김경은 운용역의 의업종인데요. 둘 다 내수 쪽에서 가져오셨네요. 오늘은 누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 업종은 제지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저성장 시대에 지금 이미 접어든 상황이고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안정적인 성장성 이제 보유한 이제 그 사업의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특히 뭐 자산주들이 이제 재평가 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보유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은 이제 업종군이 어디냐면 바로 제지업종에 그런 자산 가치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업계 구조 조정하면서 이제 특히 그 골판지 업계죠. 골판지 업계는 지금 거의 상위 5개사가 지금 과점차제로 이제 재편됐기 때문에 지금 업계 이제 과점화가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결정권이 이제 강화됐고 또 안정적인 사업이 좀 영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익성이 이제 담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국내 온라인이라든지 또 해외 역직구죠. 역직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골판지 시장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쪽 이쪽 상자 포장이 그 중국에서 그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자 쪽에 골판지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품을 포장하는 이쪽 상자라든지 골판지 쪽, 이쪽에만 자연스럽게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소매 판매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음식료 쪽, 또 의류와 같은 소비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2007년에는 8.5%였는데 지금 거의 한 12%까지 지금 한 4%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또 중국 정부가 또 내수 소비 진작에 좀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서 소비재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쇼핑이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해외 직구매 이쪽이 계속하기 때문에 제지라든지 골판지 쪽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시장이 지금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해외 직구 시장이 지난해 달러 기준으로 해서 350억 달러고요. 2018년에는 거의 1650억, 거의 한 5배, 6배 그 정도 급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중국으로 지금 화장품 쪽, 이쪽 특히 의류 쪽 이런 쪽에 이제 수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특히 이런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국민 1인당 이용하는 택배수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골판지 쪽, 이쪽 제지 쪽 특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의료업종은요? 네, 의료업체를 우선은 가지고 왔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는 업종이 가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좀 나오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내 의료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의료업체들이 많은데 해외 진출을 해서 이제 성장 동력을 좀 모색하는 의료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하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가는 업체들 위주로의 투자는 충분히 의료업체 내에서는 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의료업체들 OEM, ODM 업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달고 파는 LG 패션이라던가 한섬 같은 업체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OEM, ODM 업체들은 이제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나이키 같은 이제 ODM으로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는 경기에 대한 큰 영향이 없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업종 내의 섹터들 공략은 충분히 의료 업종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매장 확대와 이제 증설을 하는 기업들도 또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들도 같이 맞춰 드릴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 예고를 하셨는데요. 바로 종목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의료업체 중에서는 이제 국내 1위 OEM, ODM 영위하고 있는 이제 한세 실업입니다.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베트남 라인을 증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설 규모가 한 100라인 정도 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 50%밖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증설을 하고 2014년에 이제 증설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면서 이제 가동이 좀 안정화되는 단계라면 2015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증설이 이제 풀로 좀 돌아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익 자체를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높은 업체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국내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에 뭐 백화점 매출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부진한 매출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진하다면 오히려 미국 경기에 좀 영향을 받는 이제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영향권 외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류는 재지가 누른다. 누를 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종목? 예, 첫 번째 종목은 신대양 재지로 예. 하겠습니다. 예. 신대양 재지는 이제 뭐 택배 산업 성장에 따라서 이제 골판지 수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원지 수요가 또 증가하면서 이쪽 골판지도 이 원지 판매 가격도 인상하면서 매출 규모 자체가 뭐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경기도 이제 뭐 차츰차츰 또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쪽 택배 산업이라든지 이 성장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농산물 쪽에 이제 포장지가 이제 확대되면서 역시 매출 성장세가 뭐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던데 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골판 접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개 계열 그 회사가 이미 수직 계열화로 지금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뭐 신대양 재지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 지금 위치했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전혀 부담 없는 자리다. 그것이 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재지는 내가 있어야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죠? 네. 택배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의류거든요. 의류 택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지 누를 수 있죠. 의류는요? 또. 두 번째 의류 업체는 이제 MK 트렌드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내에 이제 MBA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MBA 브랜드를 좀 팔고 있는 업체인데 작년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매장 수를 한 16개 정도 진출을 했습니다. 올해 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지금 월간 이제 매장별 매출 추이를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중국 쪽에서 좀 찍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중국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1차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1차 조정이 나왔고, MK 트렌드 같은 경우도 1차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주 내에서는 실질 숫자를 좀 찍어줄 수 있는 업체가 이제 MK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좀 주목을 해 보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재지 업종 내 종목도 주시죠. 예, 아세아 재지를 하겠습니다. 예, 아세아 재지는 이제 골판지 원지 등 이제 산업용지를 제조업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원지 중에서도 수입 펄프라든지 수입 고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표면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종속회사를 통해서 골판지 상자 제조업, 뭐 부동산 임대업, 뭐 재생원료 수집업까지 뭐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2013년 1월에 이제 아시아 페이퍼텍을 이제 흡사 합병하면서 이제 업계 1위로 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세아 그룹 이제 계열사로는 이제 최대 주주가 뭐 아세아 주식회사가 있고 이제 주요 주주로서 이제 한가람 투자자문 5% 정도 이제 신형 자산 운용에서 이제 5%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뭐 택배 산업 성장에 따라서 지금 주력 제품인 이제 골판지 상지라든지 이제 골판지 원지가 이제 판매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골판지 원지의 이제 수출 감소를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에서는 약간 매출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아세아 페이퍼텍을 이제 흡사 합병하면서 이제 골판지 업계에서 이제 점유율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수 경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또 회복되고 아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수출 쪽 택배 산업의 성장, 그 다음에 농산물 쪽에 이제 포장재에 대한 수요 확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폐열을 이용한 발전 산업이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을 또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 중인 바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또 성장 동력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역시 이 종목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좀 지금 머물러 있다. 오랫동안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내려와 있는 그런 자리. 1차 상승이 끝나고 2차 상승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갈수록 하여튼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탄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크로스 체크 한번 하죠. 예. 김경원 운영력이 보시는 네. 제지 업종은요? 네, 제지 업종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지 업종은 대표적인 자산주로 좀 불리는 업체들인데 제지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 부지에 땅 가치가 좀 있습니다. 땅 가치가 있어서 뭐 아세 제지 같은 경우 지금 BPS가 주당 순 자산이 한 53,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 수준이 한 23,900원이니까 PBR이 한 0.5배 수준이면 충분히 뭐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가연 운영력의 의료업종은요? 의료업종 좋습니다. 일단 예, 좋은데 예. 근데 지금 그 소개하신 종목이 이제 한세실업, 그 다음에 이제 MK트렌드 이렇게 두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MK트렌드 같은 경우 저도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뭐 당장 뭐 월요일 다음 주라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오늘 한 6% 이상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 날 접근하기에는 조금 예, 약간 머뭇거림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이 보일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 분명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궁금증이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시장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또 이번 주에 거래소로 코스피 시장으로 순환매가 좀 돌았을 때 경기 민감주가 강했거든요. 경기 방어주보다. 네. 그죠? 화학, 뭐 또 조선, 건설도 그죠? 좀 있었죠. 예, 건설. 대체적으로 다 경기 민감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업종은 특히 제재 업종은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략하는 게 맞나? 또 경기 민감주 이번에 갔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드리도록 투자 스타일의 좀 차이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명명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많이 빠져서 오른 종목군들은 주로 추천을 잘 안 드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좀 안 드리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면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GS건설 같은 경우 바닥 찍고 굉장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는 가능하나 이게 잘못 매매하면 굉장히 좀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가연 운영은요. 네, 저는 보통 가격대가 상당히 저가권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많이 추천하는데 바닥권에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식 특히 시청자분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락 추세 종목은 버려버려라. 이것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 종목은 저는 접근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상승으로 전환되고 나서 올라갔다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지점 상승 추세 중에 있는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또 신대양 제지라든지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습니다만 이게 하락 추세 종목이 아니라 상승 추세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오르고 난 다음에 보면 이거 뭐 단기적으로 뭐 한 10%, 20% 올랐네. 예. 물론 그것도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잡아낼 수 있으면 일정 비중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또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TV 시청자분들 중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어떤 이슈도 바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 10% 비중이든 20% 비중이든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답니다. 주시장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 추세가 돌아서고 그런 종목들이 훨씬 저는 비중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근데 다만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어떤 이슈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이후에 종목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 또는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두 남자의 업종 배틀이었습니다.